자, 일단은 어제 저희가 아침에 정리를 해봤고 예측을 했던 여야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회동. 이게 이렇게 취소될 수 있을까?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청와대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례가 없던 일이죠. 네. 홍익표 수석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전 9시 좀 넘어서 정무수석실로 연락이 한 차례 왔고 음. 10시를 넘겨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준태 의원이 네.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했답니다. 당내 상황상 참석이 어렵다라는 건데요. 제가 따져보니까 해동 당일 하루 전에 취소된 적은 있습니다. 네. 10년 전인데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촛불 집회가 열리고 박근혜가 퇴진 압박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이제 박근혜와 단독 회담 일정을 잡았는데 네. 안팎의 비판을 받고 철회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루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이렇게 직전에 이렇게 취소되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야. 그러니까 이 당내 상황이라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반대를 말했던 건가요, 결국?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청와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반대가 좀 있고 그저께 이제 법사위 상황과 관련된 얘기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국힘 최고위 때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모두 발언할 때만 해도 오찬 가서 국민 목소리 잘 전달하고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 뭐 이렇게 다짐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최고위원들이 곧장 발목을 잡잖아요. 특히 뭐 김민수 최고위원은 뭐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 소원제 뭐 이런 걸 거론하면서 소위 이재명 무죄법이다. 막장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네.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오찬회동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여권의 갈등을 무마하는데 들러리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는데요. 네. 청와대는 이런 주장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잡을 때 국회 상임위 일정까지 다 고려하고 뭐 법안 통과까지 다 보면서 청와대가 일정을 잡지는 않는다라고 꼬집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청와대에서 좀 어떤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회동을 제안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익표 수석도 어제 이런 말 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2월 5일 날 예방했을 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한 건 장 대표였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 홍익표 수석이 이걸 잘 전달해서 이번 회동이 마련된 것인데, 좀 당황스러운 경우죠. 그리고 장 대표도 불참 결정 후에 네. 좀 이상했는지 정청래 대표 탓을 합니다. 아하. 오찬 회동 잡힌 다음에 법사위에서 악법을 통과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게 정청래 대표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네. 조선일보를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네. 민주당 지도부는 원래 방침을 바꿔서 그것도 이제 청와대 기류를 좀 반영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만 당내 강경파가 지도부와 다르게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주장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사상 초유의 일. 오찬 회동 당일에 취소가 되는 이 모습.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사실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극우 유튜버 전환길 씨가 오찬 불참을 압박한 것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전한길 씨가 본인 유튜브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나는 수사받으러 가는데 장동혁은 지금 대통령을 만나서 밥이나 먹냐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대구 갔을 때도 네. 윤어게인을 버리지 말라라는 어떤 극우 지지층의 압박, 핀잔 이런 있었죠.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전 씨가 이제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가 따로 자기에게 연락을 해서 선거 전략 때문에 그렇지 윤어게인을 버릴 생각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는 형편이라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좀 이제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원래 이제 합의했던 본회의도 보이콧했고 어떻게 보면 입법 지연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 부분도 있고 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이것도 시작부터 이제 파행을 해버렸고 참 전국이 더 뭐 어떻게 보면 더 꼬이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답답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오찬 회동을 통해서 좀 입법 속도, 특히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좀 더 얻어보자라는 의도가 있었을 건데 꼬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할 때 네. 사실 장동혁 대표도 전략상 참 좋지 않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얻은 것도 없거든요. 최고위원들이 저렇게 만류해도 대통령한테 가서 제1야당 대표로서 할 말을 하는 게 좋죠. 네. 하다못해 최고위원들이 문제 삼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내부적으로 좀 장동혁 대표를 인정받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할 말하는 야당 지도자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아마 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네. 해당 장면과 뉴스 분석 등이 아마 설 연휴 때까지도 계속 그렇겠네. 확대 재생산됐을 거예요. 네. 밥상에 올라갈 기회를 스스로 이제 창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힘 의총 때도 가서 식탁이라도 엎었어야 됐다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복 구입비 같은 세세한 내용들을 또 함께 짚었더라고요.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은 해동 불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이 네. 평소와 같이 이제 국정에 대해서 임했는데요. 대신 이제 그 수석보좌관 회의 때도 대신 그 특유의 꼼꼼한 현장 행정의 표본을 좀 보여줬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네. 화요일 날 이제 수입과의 할당 관세 인하 이런 부분들의 시행령을 처리했는데 이 부분을 악용하지 않는지 챙겨봐라라고 했고요. 네. 교복 구입비 과도하게 측정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자라는 새로운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탈모 치료 건보 적용 확대에 대한 어떤 공론화 지시라든가 그리고 포괄임금제 개선 이 부분은 작년에 노사정 합의가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입법이 좀 입법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지침 등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X에 글을 올렸어요. 이것도 잠깐 정리해 주시죠. 네, 또 부동산입니다. 아하.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게 네. 맞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를 위한 게 아니라 투자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다가 주택을 사모은 다주택자가 네. 이제 기존 대출을 갚아야 될 시점이 됐는데 못해서 연장을 신청하면은 이걸 허용해줘야 되냐. 수년간 양도세를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또 다른 혜택을 바라는 건 좀 과하지 않냐라는 지적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만기 대출을 갚을 수 없으면 집을 시장에 내놓는 게 어떻냐라는 얘기로 읽힙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었는데 네. 윤석열 때 이 부분이 다 많이 풀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회복해야 된다는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게 불가능했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거나 네. 임대사업자나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 그 LTV라고 하죠. 이것도 상한시켰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다주택자들 더 주택 사라고 전임 정부에서 한 건데 네. 이재명 정부가 이거를 바로 잡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부동산 정상화의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일정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